오늘 오전 9시 3분쯤 무안국제공항에 착륙하던 제주항공 여객기가 빠른 속도로 활주로를 내달립니다. 마찰로 인해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속도를 줄이지 못한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벽을 들이받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탑승객 181명 가운데 179명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역대 최악의 참사였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8개월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의 시간은 아직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처음에 환히 나올 것만 같아. 보이는 것만 같아. 그러면서 분향소 가서 딱 웃고 있는 모습 보면 잊혀버렸어. 네가 왜 거기 있어? 그런 생각을 했더라고요. 왜 179분이 못 돌아오셨는지,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들 여기서 기다리면서 여가 있는지를 그분들이 답을 해줘야지 저희가 여기를 떠날 수 있다. 하루아침에 가족을 잃은 참담한 현장에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유가족들. 이들이 공항을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때 여행객으로 붐비며 활기를 띠었던 무안국제공항. 이젠 고요한 정막만이 흐릅니다. 텅 빈 공항에는 추모객들이 남긴 편지만이 참사의 아픔을 간직하고 있는데요. 유가족들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곳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때 많이 다르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지쳐갖고 많이 떠나시고 평일에는 10분 내고 주말에는 그래도 30분 정도? 적을 때는 한 5분 정도. 제일 적을 때 한 5분 정도, 평일날. 청사 2층에서 상시 거주 중인 유가족들. 좁디 좁은 구호 텐트가 이젠 집이 됐습니다. 참사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하고 유족들은 가족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공간에 같이 산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금 여기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몸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도 요즘 병원에 다니면서 약도 지어 먹고 그러니까 견딜만 해요. 뭐 얘가 있으면 뭐 좋겠어요. 뭐 편하겠어요. 그래도 그냥 아들, 며느리 생각하면서 그냥 견디고 있어요. 결혼을 앞둔 아들과 예비 며느리를 잃은 부부. 장례 이후 가장 먼저 쉘터를 찾아온 부부는 이 노란 텐트를 하루도 떠난 날이 없습니다. 이들처럼 쉘터를 지키는 유족 대부분이 고령층이라 건강이 염려되고 있지만 차마 공항을 떠날 수 없다는데요. 불과 이 사건은 8개월 전 사건이고 하물며 한 순간에 179분의 분이 그 일정한 한 동시에 가셨잖아요. 진상규명 자기들은 말로는 해준다는데 진상규명 하자고 그러는데 보이는 게 벌써 8개월이 됐는데 지금 눈에 벌써 가식된 게 하나도 없어. 누가 하나 구속됐단 말도 없고 책임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여객기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7월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는데요. 앞서 진행된 유가족 사전 설명회에서 유족들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근거에 대한 부분은 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들었습니다. 신뢰와 독립성을 저희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엔진 정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엔진 자체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고 조류와 충돌 후 조종사가 엔진을 정지시킨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날도 여러 가지 답변 중에 가장 컸던 게 단정 지을 수는 없는데 그렇게 보인다고 저희한테 말을 했는데 브리핑에서는 단정을 짓고 과실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를 했던 거군요. 다른 요인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왜 조종사 과실이라는 걸 단정적으로 짓고 사실 그 비공식 면담에서 저희가 조종사 과실에 대한 증거를 달라고 했었는데 증거는 줄 수 없다 하거든요. 유족 측은 투명한 정보 공개 없이 조종사의 과실로만 단정한 사조위의 중간 조사 결과 발표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 과연 항공 전문가의 의견은 어떨까요?
우측 엔진에 그 손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좌측 엔진을 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그 객관적인 증거, 예를 들면은 비행 기록 장치, FDR이라든가 또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CVR 이런 것들을 아이카의 규정에 의해서 전체를 공개해 놓고서 말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일방적으로 조종사 실수 쪽으로 몰아가는 있어서 약간 신뢰성에 조금 문제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조종사 실수뿐만이 아니고 다른 그 비행 환경, 예를 들어 조류 활동 같은 비행 환경, 그리고 로컬라이저 같은 그런 항행 안전 시설, 또 항공 운항 절차, 또 항공 결함 이런 것들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고는 이미 알려진 것처럼 여객기가 조류와 충돌한 후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고, 그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가 로컬라이저와 충돌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건데요. 때문에 사고 직후부터 둔덕 모양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외신과 국내 언론 모두 이 콘크리트 둔덕을 죽음의 벽이라 규정. 전문가 역시 이를 사고 피해가 커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활주로상에 착륙했을 경우에 조종사는 보통 안심하고 착륙 잘했구나라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조종사 실제로 착륙하고서도 콘크리트라는 생각을 못했고 아마 흙더미 정도만 생각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원래 국제 민간항공 기준의 그 권고사항으로 반드시 나와 있습니다.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해라.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콘크리트를 단 것이 가장 큰 문제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참사 원인의 핵심 쟁점에 대한 유족 측의 자료 공개 요청을 사조위는 국제 규정을 이유로 거부하고 있는데요. 사조위가 가장 많이 하는 답변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 국제법에 의해서 아니할 수 있다는 말로 항상 그걸 방패막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보보 공개를 유가족들에게 아니할 수 있다. 근데 그 아니할 수 있단 말은 주관적이잖아요. 할 수도 있다고 그 판단을 지금 사조위가 하고 있거든요. 초기에는 저희도 그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가 보지라고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막상 아이카오 협정을 열어보고 우리나라 국내법을 열어봤더니 공개가 원칙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유족들의 알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을 위해서 공개가 원칙이고, 다만 이 사람이 어떤 자료를 공개해서 사고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자료들만 공개하지 못하도록 돼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모든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사에 진전이 없자 지난 5월 유족과 광주지방변호사회 제주항공 참사법률지원단은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제주항공 참사 연관자 15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오늘도 사실 그 수사기관들하고 간담회 형식의 대화를 하면서 수사상을 점검했는데 어느 정도 사고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가 물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좀만 더 조사를 하게 되면 이제 기소 여부도 판단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 수사팀들이 어려워하는 것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여기에서 사고를 전담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 자료 협조 요청에 대해서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상황이 여기까지 온 상황이라면 이제는 수단을 가릴 것이 없을 것 같아. 강제 수사라도 해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한 발자국 더 나가야 되겠죠. 이러한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8개월째 조사 결과는 아무런 진척이 없어 유족들은 하루하루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생업을 포기할 수 없어 해남에서 주말마다 공항을 찾아오는 유가족 이정근 씨. 며느리하고 저하고는 얘기했다시피 하루에 한 2번씩은 이렇게 늘 잡고 보고, 마당에서든 방에 들어가서 밥을 같이 늘 잡고 점심을 먹었는데, 한 번을 그렇게 손을 잡아보거나 뭐 내 딸이라든가 며느리라든가는 아빠로서 계속 그렇게 뭔가를 액션을 취하고 싶은데 안 됐어요. 한 2주일 전인가 가족들하고 커피숍을 갈 일이 있었어요. 뒤에서 걸어가는데 누가 내 여기를 덥석 잡더라고요.
팔짱을 껴주더라고요. 그게 며느리였어요. 그게 마지막이에요. 며느리하고. 작별 인사도 없이 아들과 며느리를 잃은 그에게 슬픔은 이제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됐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사고가 궁금하긴 하나 그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럼 저는 막 스키드예요. 넘겨요. 그냥 그 장면만 넘기고 듣고 싶은 얘기만 내가 듣는 거예요. 뉴스도 내가 듣고 싶은 뉴스만 그냥 어디 부딪혔네, 몇 킬로로 부딪혔네 그 말을 내가 듣기고 아직도 인정하기가 싫어요. 특히 비행기 폭파 장면은 뭐 한 번을 못 봤어요. 그거 아직 안 끝났어? 다 된 거 아니야? 최고 마음 아픈 게 저희가 그 소리예요. 지금 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진상규명이 됐습니까? 뭐 됐습니까? 현재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유족들. 호남 트라우마 센터에서는 매주 토요일 집단 심리치료 프로그램인 치유데이를 운영. 유족들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극복을 돕고 있는데요. 한순간에 가족을 잃어버린 유족들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진상규명이 시급합니다. 지금 이렇게 6개월, 8개월, 1년 지난 시점에서 유가족분들이 많이 상처가 되는 게 그러니까 진상규명이 안 되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원하는 거는 그냥 아까도 처음에 말했다시피 왜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가 너무 분노도 표현되고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알고 싶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잘잘못을 따지라는 게 아니라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하는지 그래야지만이 고인의 죽음이 뭔가 그냥 헛된 이런 게 아니라 의미 있는 그래도 그런 것들 찾기 위해서 노력하는 건데 진상규명 자체가 굉장히 투명화되어 있고 잘 오픈되어야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 안에서 중간중간 유가족들의 의문점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충분히 반영이 되어야지만이 그래야지 회복의 첫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사조위의 조사 결과 발표가 연기되면서 무안공항 재개항도 불투명해진 상황. 참사의 의혹이 풀려야 무안공항도 다시 날개를 펼 수 있는 만큼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이런 참사는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진상조사에 대한 골든타임. 이 시기를 놓치면 사실 진상조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 우리가 두 손 놓고 사고조사의 결과 보고서가 확정된 시간까지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다 그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때는 사실 그 결과 보고서를 수정하거나 이의 제기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조사 보고서, 최종 보고서가 나오기까지 이 시간이 진상규명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잊혀가고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참사의 원인이 명백히 밝혀질 때까지 공항을 떠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우리도 안 그래도 목숨 내고 생각하면 막 가슴이 아프고 막 잠도 못 자 죽겠는데 그거 더 힘들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유가족들 어떻게 저거 했는가 그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심입니다. 아 인정을 해면 알겠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구나. 그리고 털고 가겠어요. 개항했을 때 똑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가 원하는 공항의 시설을 갖추고 법들이 더 많이 생기고 못 돌아왔던 이유를 저희가 답을 듣게 되면 갈 겁니다. 정말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우리는 지금 애롭습니다. 누구한테 기대해서 누구를 믿고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막막합니다. 정말. 무안공항의 시간은 12월 29일 그날에 멈춰 있습니다. 국가의 제일 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 소중한 생명을 잃은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이번 참사의 진상이 온전히 밝혀져야 합니다. 그날의 진실과 마주하는 그때 유가족들의 멈춰버린 시간도 다시 흐를 수 있습니다.